안녕하세요. 지난 회에, 지난 프로그램에 무엇이, 어떤 직업이 외국에서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회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참 충격적인 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땠습니까? 그게 뭐 충격적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의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도 뭐 환자가 뭐 넘쳐나고 그러는데 외국까지 갈 거 뭐 있어?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거죠. 이 의료라는 문제가 국민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료 제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경제가 나아질수록 이제 그 의료 혜택을 많이 베풀려고,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이제 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할 때 또 투표도 얻고 또 당선도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정권도 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면서 제가 이쪽에 와서 관찰을 해보니까 의료 정책이 점점 그 확대되어 가지고 혜택, 그러니까 의료 혜택이 광범위해진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의료,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대중 공공의료 제도가 이제 무료죠. 그래서 이제 전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스페인의 의료 제도 같이 미국에서도 의료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과 같이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 문화가 미국에서도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컴퓨터 수준을 오바마가 얘기한 적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스페인에 왔다 가서는 하는 얘기가 항시 그 오바마 케어, 오바마 의료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항시 스페인의 의료 제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하니까 스페인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관광국이죠. 관광 사업을 국가 최고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고,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꾸려 나가는, 막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뭐 수천만 명씩 1년에 와서 뭐 일주일 내지는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아니면 1년 내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수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의 전국 인구보다도 외국인 수가 1년에 드나드는 외국인 수가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다리를 삐었다. 그러면은 병원에 이제 가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쫙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단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이제 의사들이 할 일을 하겠죠. 다 하고 거기서 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에 가서 요양 치료를 하든지 전체 치료비는 무료죠, 무료. 관광객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료 관광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스페인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다. 관광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스페인의 그 무료 의료 제도를 한번 이용을 하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의사들이 점점 더 말하자면 자유 개업, 자기 진료소를 개업을 하는, 개인 의료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보험,
이건 보험이 아니죠. 보험은 보험이지만 이제 국가 의료 제도니까 스페인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관광객들도 이제 오면은 뭐 부가가치세니 뭐 무슨 세금을 내죠. 어디 가서 먹을 때마다 뭐 잘 때마다 세금 다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나라에서 뭐 책임지고 치료한다는 것보다도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참 많죠. 예.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든 치료를 하든 검사를 하든 일단은 다 관광객부터 무료다. 뭐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여기 그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이제 보트, 수상 보트 같은 걸 타고 고무 보트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옵니다. 유럽으로 와서 이제 살아보려고. 그렇게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무단 이제 입국자가 되죠. 그런 경찰이 이제 다 이제 수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너는 1년 있다 돌아가라, 뭐 6개월 있다 돌아가라, 너는 다음 달에 돌아가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비행기표 사서 또 뭐 고무보트 태워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표 값 들고 뭐 다 그렇게 이제 또 관리 유지비가 또 들지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도 이제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뭐 이러저런 이유로다가 치료를 지연시키고 또 치료를 거절한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전국에 들먹들먹했습니다. 대통령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제가 텔레비를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만은 스페인 경찰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사태 수습을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뭐 보도하거나 비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컨트롤하는 경찰서에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뭐 잘 되면은 좋고 앞으로도 더 잘 되면은 그게 바라는 거니까 그걸 뭐 사전에 그렇게 비판을 자꾸 갈 필요 있느냐. 저도 이제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좋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한 그런 분들도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 여기선 뭐 대통령 공소부터 딱 집니다. 져요. 그 사람들은 이제 먹이고 입히고 치료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개인 기업이나 개인 의료원, 병원, 개인 병원 그렇게 여러 가지고는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병원이라는 것이 뭐 대규모의 우선 모든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국가 재정으로 뭐 충분히 전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설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이제 최첨단 시설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의사들도 뭐 엄격한 교육제도에 따라서 다 등용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다 공짜인데 무료인데 누가 나와서 조그만 뭐 개인 병원, 의료원 뭐 그런 데 가겠습니까? 의원 안 가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의사가 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치료비를. 그러면 치료비를 생으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여기 국민들한테는 인식이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되고 경제가 사회적으로 좋아지면은 개인 의료비나 개인 병원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건 이제 의사들의 문제죠. 그러나 국민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의사들은 어떡하냐? 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전문 과정,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들어가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이제 수천 명, 1년에 수천 명씩 5천 명, 8천 명 이렇게 1년에 의사 시험을 본다는데 1등서부터 이제 8,000등까지 쫙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자기가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 병원과 그 장소, 그 위치, 어느 곳에서, 어느 주에서 할 것이냐, 어느 주에 어떤 병원에 어떤 전공 과목을 내가 공부할 것이냐 하는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가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8,000등 한 꼴찌, 시험에 꼴찌 한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에 뭐 가야 되겠죠. 아무도 안 가는 자리. 아무도 안 가는 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가정 그 담당 의사, 가정 담당 의사라는 거는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상담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 전문 의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 가정 의사라는 전문 과목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는 전문의 뭐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런 전문의 티오 자리가 없는데 다 차가지고 의사가 전문의 과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 의료제도니까 그 의사한테 전문의 과정 기회를 줘야 되니까 꼴찌는 너는 뭐 그냥 재수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전문의 과정을 하나 줍니다. 그렇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사. 네. 여기서 메디코 데 파밀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가정의 주치의다, 상담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해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서 뭐 아스피린 하나 먹어서 될 것 같으면 뭐 아스피린 하나 먹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라 하는 이제 그 소견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서 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어느 병원에 근무를 할 텐데 거기로 환자가 가지 돈을 안 내니까 그 사람이 개인 병원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개인 병원에 찾아가는 일은 뭐 거의 없다. 거의 없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 친분이 뭐 진짜 있고 절친한 사이면 몰라도 뭐 그런 사람 몇 사람 갖고 병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개인으로 개업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의사는 봉급받는 의사죠. 그 봉급을 누가 정하느냐? 나라에서 정합니다. 그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임금, 월급이 그렇게 뭐 높겠습니까? 대충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저 생활 유지가 될 정도에서 뭐 휴가 정도 갈 정도 뭐 그 정도지. 뭐 자기가 뭐 속된 말로 뭐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산다든가 뭐 집을 하나 멋있는 집을 하나 산다든가 그런 거는 뭐 꿈을 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봉급을 정하니까. 이것이 뭐 스카우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점점 그 생활이 다른 면에 비해서는 좀 궁핍스럽다 그겁니다. 근데 이 의과대학 나온 의사들이요, 의사 그 시험, 전문의 시험을 보고 뭐 그 과정을 또 전문의 과정을 끝내고 그 5년 내지 한 7년 걸린다는데 그걸 끝내고 근데 병원에 자리가 나야 됩니다. 자리가 나야지 그 자리에 이제 보충해서 의사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의사들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문의 과정을 하고 또 이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의사들이 뭐 정년퇴직을 하든지 죽든지 사표를 내서 의사를 그만두든지 하여튼 자리가 나면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의사는 뭘 하느냐? 이삿짐 센터에 가서 이삿짐 날라주는 거. 스페인에 이제 포도밭이 많습니다. 스페인 포도주.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 따듬고 포도 따고 뭐 이런 거. 의사들이 뭐 우편 배달부, 우체국에 가서 임시직으로 우편 배달부 그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아니죠. 사는 게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자리가 날 때까지 10년이고 뭐 20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그래서 의사는 뭐 끝내 의사는 자기는 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의사 정신은 있는데 의사들이 그것을 직업적으로 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경제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뭐 그런 의미는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여기서 볼 때는 의사를 하는 사명에 입각해서 뭐 한다. 뭐 다른 말씀을 또 나중에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선생님들, 이 교사들도 마찬가지 해서 의사들이 여기서는 절대 그 수입이 많은 그런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할 때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는 의대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시험 보고 또 전문의 과정 가서 열심히 밤에 또 근무하고 또 졸업하면은 자리가 나면은 어느 병원에선가 내가 또 일할 수 있다. 죽는 날까지 거기서 내가 정년퇴직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산다. 차를 한 대 새 차로 멋있게 하나 산다. 이건 뭐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에는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의료제도라는 게 다 개인 의료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나와서 그냥 뭐 의원, 뭐 간판 유리창에다 의원이라고만 써붙이면은 환자들은 그냥 줄줄이 들어와요. 그럼 뭐 다 그저 돈부터 내죠. 돈부터 내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소득이 되는, 고소득 중에서도 아주 초고소득, 아주 상위의 그런 소득층이 됐는데, 이제 나라가 자꾸 경제가 일어나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국가 재정이 생기니까, 그런 아픈 고통, 스페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사람이 이 아픈 고통을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인생의 아주 큰 비극이래요. 하나 그게 비극이고 아픈 걸 참고 사는 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하느님 앞에, 신 앞에 푸대접 받는 거. 신이 뭐 푸대접 하겠습니까? 신은 다 똑같이 햇빛 비추고 똑같이 공기 주고 똑같이 바람 솔솔 불어주고 뭐 다 공평하죠. 다 엄마 아빠 하나씩 줬잖아요. 공평합니다. 그런데 신 앞에 공평한 건 무슨 뜻이냐? 여기는 성당에 가가지고 푸대접 받는 거. 예.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 헌금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공사한다 그러면은 뭐 찬조금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푸대접 받아요. 그리고 신부가 와서 뭐 집에 와서 뭐 와서 신방이라고 그러죠. 신방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교통비라도 주고 뭐 포도주 한 병이라도 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 못 줘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한테 푸대접 받는다 그거죠. 또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푸대접 받는 거, 이거가 인생 살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예, 학원도 못 가고 과외 공부도 못 하고 뭐 학교도 뭐 사립학교 뭐 비싼데 그런데 못 가고 하여튼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거 인생 살면서 아주 서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더 이상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뭐 옷을 잘못 입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디스코텍을 못 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신앙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 세 가지가
나라 경제가 커질수록 이 세 가지 부분, 제도적인 면으로, 경제적인 면으로 세 가지에 대한 평등, 혜택을 줘야 된다. 국가 정책으로 똑같은 시혜를 줘야 된다. 교육의 기회도 다 줘야 되고, 무료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이 종교 생활하는 거, 그것도 무료로 해야 되고, 뭐 성당이 뭐 지붕이 오래돼 가지고 300년 돼 가지고 지붕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헌금을 낼 사람은 뭐 내죠. 그러면 좋은데 뭐 안 낸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라에서 그 돈을 댑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고 돈이 모자른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제 발이 빠른 신부들은 동네 가서 은행, 동네 사람들이 은행 구자 갖고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은행 지점장 말이야, 당신 교회가 지분 고치는데 좀 관심 좀 가져와라.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뭐 돈 내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돈 뜯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동네 사람들한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주지만 그 음식점 이제 사장들한테 가서 뭐 복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음식점 주인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분 공사하니까 돈 내라 그 소리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 요즘 뭐 지분 공사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이걸 뭐 보태서 쓰세요. 돈 내고 그래서 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뭐 이걸 고발하겠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고발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평안하게, 그죠? 없는 사람들도 교회 새 지붕된 성당에 가서 앞좌석에 앉아서 아주 멋있게 기분 좋게 예배 보고 또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과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 얻어 먹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픈 것도 뭐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 건 의사가 이제 할 일이지만 일단 병원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무료, 만인에게 무료, 관광객한테도 무료, 불법 미입국자도 무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갈수록 이 돈을 번다는 게 이게 참 불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국 침술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 의료 제도에는 없는 그런 의료 과목이다, 이거 진료 과목이다 이거예요. 침술이라는 전문 과목이 없으니까 뭐 이건 누구나 뭐 다 개인적으로 돈 내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 해서 공부들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은 의사들 뭐 답답한, 여기는 의사들 하면은 동네 주치하면은 이제 집도 주고 거기 가정부 한 사람 이렇게 해주고 간호원 한 사람 나라에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봉급 주고,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사는 집 주고 봉급 주고, 봉급이 얼마냐? 한 달에 뭐 300유로, 2, 30만 원. 한 달 봉급이 그래요. 그리고 그 신부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 돌봐주는 가정부 한 사람 주고, 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 그 다음에 신부, 의사, 이 세 사람들은 완전히 사명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뭐 피곤한 때가 있겠지만은 그걸 알고 한 거니까 뭐 다들 그저 그렇다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회가 그런 데로는 안정돼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사들이 침술 공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개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에서 아무 곳에서도 진료를 하지 않는 새로운 진료 과목이죠. 여기서 볼 때.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아주 희망적으로, 역시 의사들은 개인 진료소를 가지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제도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경제가 자꾸 좋아질수록, 나라 경제가 좋아질수록 의사들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돈 벌어 환자의 목숨을 이용해서 손에다 쥐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환자 돈 다 긁어 먹으려고 뭐 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됐었죠. 그렇지만 나라가 잘 살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의료제도 많이 해주고 무슨 검사 많이 해주고 뭐 MRI 뭐 공짜로 해주고 뭐 자꾸 나라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표를 얻으려니까. 뭐 그 사람 건강도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선거 때.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해서 의사들이 공부를 마치고, 여기서 침술 공부를 마치고는 여태까지 35년 동안에 의사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졸업하고 간 의사들이 100% 자기 그 의사 전공 과목을 했던 그런 과목들을 다 그만뒀죠. 다 그만두고 말하자면 다 접고 다 침술 치료소, 침술 진료소를 다 열어서 아주 그냥 뭐 행복해 하고들 있습니다. 예. 환자들도 오면은 좋죠. 왜냐? 자기 병을 고쳐주잖아요. 의사도 못 고친 병을 갖다가 이상야릇한 그런 병을 남들이 보면은 이 사람 뭐 마개 들렸나? 뭐 약 먹어도 안 낫고 수술해도 안 낫고 뭐 그런 병에 걸려서 의사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이제 보는 아주 그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침수 진료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 동네 개업했다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침 일주일 맞으니까 뭐 몸이 확 달라지고 좋아졌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환자는 뭐 의사한테 개인적으로 돈 내는 거는 뭐 괘씸하고 기분 나쁘지만 스페인에서 자기 몸이 일단 좋아지니까 뭐 그 돈 착착 내고 또 인사 잘하고 뭐 가끔씩 선물도 가져오고 네, 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여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왜? 여기 의사가 넘쳐나거든요. 여기에서 스페인 말로, 영어로, 라틴어로 공부한 의사들이다 이거예요. 아주 원단으로 스페인 의학을, 서양 의학을 원단으로 유럽에서 여기 의과대학에서 최고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다 공부해가지고, 예? 그렇게 한 의사들이 지금은 침수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의사들이 바라던 꿈, 개인적으로 바라던 그 꿈을 침수를 배워가지고 성취할 수 있었다. 환자들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바라던 그런 의술이 바로 침술이었다. 뭐 내가 내만 멀쩡한데 의사도 뭐 이상한 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몰라서 그렇죠. 네. 현대의학에서 모르는 그런 침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기의 그 운행, 조화 이런 면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아프고 불편할 수가 있죠. 그 아프고 불편한 게 이제 무진장 많은 그 종류의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는 뭐 아주 이거 신의로 아주 하나님의 의술을 가진 의사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서주니까. 네.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의사가 여기 오면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여기는 넘쳐난다. 그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 나라 하는 의료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이 뭐 명동에다가
자기 진료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명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한다 해가지고 환자 잘 고친다는 말이 중요한데 돈 잘 번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 와서 나 의사인데 웃기지 마라 그거예요. 여기서 의사들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기를 하고 의사심센터 뭐를 일을 하더라도 여기 의사들 자존심이라는 게, 야 네가 무슨 의사야? 여기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을 봤을 때 의사를 뭐 많이 양성한다는 거, 그건 뭐 그렇게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도 의사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또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메리카, 북미, 남미, 뭐 유럽, 뭐 이거 빼고는 뭐 있습니까? 저 오세아니아, 호주. 뭐 호주 그런데 뭐 캥거루 사는 데 아니에요? 그 뭐 사람 삽니까 거기? 뭐 또 뭐 있어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거기 물고기 사는 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참치 좀 살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땅은 이제 큰데, 그러면 아프리카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00년도까지는 뭐 별 일이 없겠다.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북미, 남미, 그죠? 뭐 그 정도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녀 봤는데, 이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럼 한의사가 어째 의사냐? 당신 말에 의하면 말이야, 의사들이 침술 배워가지고 뭐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대접받고 아주 일 잘하고 잘 산다는데, 한의사는 뭐 더 그렇지 않겠나? 한국의 한의사도 뭐 옛날에는 4년제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6년제 대학이고 공부 많이 하고 다 그것도 한의사 나라 시험 봐가지고 한의사 자격증 받고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뭐 의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침수를 하잖아.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전혀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쇼크를 먹어야 되는데, 글쎄, 뭐 이거 쇼킹합니까 이거? 에?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면은 뭐 헛소리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 평생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저한테 뭐 연락 주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뭐 바라는 거죠. 저는 한의사가 왜 의사가 아니냐?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침구사입니다.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가 유행이라는데, 그런 스포츠 마사지 하는 사람 여기 무지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뭐 거의 다 뭐 그거 다 외국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축구 발명했습니까? 한국에서 뭐 럭비 발명하고, 야구, 농구, 이거 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배구 다 이거 외국에서 만드는 운동이에요. 또 외국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몸도 단단하고, 그 운동도 잘하고,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김치깍두기 먹고 어렸을 때는 뭐 태권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런 데 나와 보면은 한국 분들 뭐 몸이 아니에요. 힘들어. 그건 제가 얘기할 때는 어려서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 애들만 하더라도 얘들 어려서부터 무지 잘 먹고 잘 컸거든요. 종자도 여러 종자 섞여가지고 잡종 강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보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한국 태권도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안 되죠. 스페인 애들이 이제 운동하면은 뭐 발차기, 뭐 발차기 하면은 뭐 한국 발차기 그거 뭐 가랭이 찢어지게 해봐야 여기 애들 뭐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품새가, 자세가 안 된다 그거예요. 기본 자세가. 하여튼 스포츠 마사지라는 게 다 뭐 여기서 생긴 거지 한국에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 마사지다? 뭐 여기 와서 뭐 해본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한약을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한의사들이 제가 종로에 좀 돌아다닐 때에 이제 한의원들, 원장님들 뭐 맨날 식당 가면 만나요. 뭐 1,500원짜리 뭐 김치찌개 점심밥 먹으러 이제 가면은 그런데 이제 동네 종로 한의원 원장님들하고 맨날 만나죠. 그러니까 맨날 만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침술 강사하는 조은이라는 친구구나. 참 젊은이가 그 뭐 돌팔이 같은 거를 해. 멀쩡해가지고 뭐 배운 게 없나? 저 친구 뭐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러고 댕기니까 뭐 원장님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또 저도 이제 상냥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속을 알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됐어요. 그 보니까 한의원들이 다 이 약을 한약이라고 하는 보약 소위 말해서 그런 거를 파는 걸로 사업을 유지하는 주종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동네에 가서 뒷골목에서 이제 칩을 맞아요. 이 한국 얘기 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뭐 뭔 약이다, 뭐 백출이다, 뭐 당귀다, 뭐 좀 많이 인삼이다, 뭐 녹용이다, 뭐 삼칠근이다 해서 뭐 무진장 많이 하잖아요. 한약재라는 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이제 조제를 해서 팔고 그걸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몇만 원짜리도 물론 있지만 몇십만 원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뭐 몇백만 원 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뭉태기 돈을 딱딱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김치찌개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장어구이 민물 장어구이를 이제 잡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한번 만나면은 또, 뭐, 존경스럽죠. 서로가. 저는 이제 누가 뭐, 한번 제가 좋아하니까 민물장어를, 저 선생님 수고 많으신데 기운 내세요. 제가 장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서 그냥 감사히 또 먹고, 그래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한의사들이 주종목으로 사업적으로 챙기고 있는 한약 조제, 한약 파는 거, 한약 처방해서 주는 거, 뭐 한제, 한첩, 한제, 뭐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도 되지 않느냐, 사람 병난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 자연약제, 한약제죠, 우리말로 하면 한약제 그 일이라는 게, 취급하는 일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에르볼라리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초 상해다, 가게다 이런 뜻이죠. 약초 파는 가게. 근데 약초 파는 가게라는 데가 여기서 보면은 허가 종목이 아니에요. 신고제예요. 신고제. 내가 여기서 이런 시설에 사람들 들어오기 좋게 현관문도 낮추고 바닥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약장을 들여가지고 자연약제 그런 거를 놨다가 차도 끓여 마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판다. 인삼도 팔고 삼칠근도 팔고 아까 뭐 당귀도 팔고 뭐 판다 이거예요. 도라지도 팔고. 그러면은 이게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럼 만인이 할 수 있는 식품 판매 사업이다 이거예요. 배추를 파는데 무슨 뭐 배추는 약재 아닙니까? 무도 약재 아닙니까? 당근 이거 약재예요.
그런데 그거 파는데 뭐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동시장에, 서울에 있는 경동시장 가면 야채 시장이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뭐 별의별 야채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콩나물은 뭐 약재 아니에요? 마늘, 생강, 약재, 그 뭐 아주 중요한 약재죠. 그런 거 판다고 하면은 요만한 판 넣고 당근 뭐 이렇게 깎아서 팔고, 마늘 깎아서 한 정씩 이렇게 팔고, 그래 할머니 그거 뭐 약재상입니까?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 먹고 그냥 자격증 없는 시대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걸 오늘날에 와서 뭐 콩나물이 한약재다 해가지고 콩나물 파는데 자격증 시험 봐라, 국가고시 봐라, 대학교 나와라,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 이 자연 건강식품 한약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유업이에요. 자유업.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콩나물을 추천하고 싶으면 콩나물을 추천하고, 네가 무슨 뭐 진달래 뿌리를 추천하고 진달래 뿌리 너 알아서 그냥 해라 그거예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여기 와가지고 한의사 옷 입고 이거 뭐 청진기인지 뭔지 그런 거 하나 달고 뭐 머리 잘 빗고, 저도 오늘 머리 뭐 잘 빗었습니다만은 머리 잘 빗고 향수 뿌리고 뭐 이렇게 환자 멋있게 점잖게 본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뭐 콩나물 값을 뭐 10배로 더 내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매장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떠나야죠. 여기가 아니고 뭐 북남미, 유럽 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것을 침의약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침을 놓는 사람이 의사고 약을 쓰는 사람, 약을 파는 사람이 장사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침의약상. 응? 그러면 약장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만 그렇지, 한국에서 요즘은 나올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신다는데, 인천공항만 딱 뜨면은 이제 한의사는 완전히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침을 뭐 넣는데, 뭐 침 넣는 의사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한의사 뭐 침 넣으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한의사는 외국에 나와가지고 뭐 소송돼서 오히려 그런 제도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고발이 돼서 소송에 있는 사건, 그런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니까 이 한의사가 침을 넣은 거예요. 침을 넣으니까 현지 의사들이 딱 고발을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외국 가서 한의사가 침을 넣으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씁니다. 당신 뭐 침 났어? 그러니까 예, 침 났습니다. 당신 뭐 뭔데 침 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한의사였고 침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우고 그런 걸 하다가 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침을 놨으면 당신은 그럼 침구사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뭐 침쟁이, 돌팔이 침쟁이 그런 거 아니고 나는 한의사라고, 한의사 대학 나오고 한약도 팔고 뭐 침도 놔주고 뭐 그런 한의사다. 그러니까 한약을 판다는 거는 그거는 자연 건강식품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건 그만두고 침을 놨다니까, 환자 몸뚱이에다가 뭘 찔러 넣었다는 거 아니야. 침을 넣었다니까 그거는 의료행위인데, 그거는 침구사가 하는 건데, 그럼 당신 침구사야? 그러니까 나는 한의사지 침구사는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돌팔이 침구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면 너는 죽어도 너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침구사라 그래야지 침구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침을 놨다? 그거는 외국에 와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한의사가 이제 외국 사정 몰라가지고 자기 이제 끝벌리지 한답시고, 아, 난 한의사다. 대한민국 한의사다. 침도 넣고 한약도 쓰고 뭐 마사지도 하고 카이로프락도 하고 나는 못하는 거 없다. 나 대학 나왔고 한국에서 뭐 한의사협회에서 나도 행색계다 하는 사람이고 한국 거면 나 다 알아. 아,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아, 그건 한국 얘기고 여기서는 당신이 침구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응?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럼 당신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황당하죠. 한국에다가 이제 연락해서 뭐 보사부, 응? 내가 한의사인데 그 증명서를 좀 보내라. 또 협회, 한의사협회, 내가 한의사협회에서 뭐 감투도 쓰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경력증명서도 좀 해봐라. 대사관에서 설명서, 해명서 뭐 이런 거를 좀 써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뒷받침 해줘라. 다 해줬죠. 해줬지만 여기서 뭐 한국 대사관이 뭐 여기서 정치합니까?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합니까? 한국 보사부가 뭔데요? 예? 한국 보사부 웃기지 마라 그래요. 한국 보사부가 뭐 여기서 뭐 그 사람 한의사니까 침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야, 니들 보사부가 뭔데? 예? 한국 보사부, 야, 니들 뭐 문대기 같은 보사부 뭐 뭔데 니들이 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말이 많어? 한마디로 그냥 있지도 않아요. 예. 한의사협회, 보사부, 대사관에서 이 사람은 이런데 한국은 이렇고 저렇고. 야,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한국 얘기를 하고 그래? 예? 스페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들락달락하고, 그런데 우리 뭐 한국 몰라? 한국 얘기 하지 마라. 대사관이라고 무슨 뭐 당신이 뭐 여기 국회의원이야? 뭐 판사야? 뭐야? 예. 뭐 외교관이라고 해도 뭐 보면은 스페인 말 뭐 식당 가서 밥 시켜 먹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해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주 굳세게 믿고 아주 자기의 그 확신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투쟁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뭐 그런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한의사가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침구사다. 아, 요렇게 딱 하면은 스페인 경찰이 조서를 쓰다가 딱 쳐다보면서 그래? 당신 침구사야? 한국 사람이다 이거지? 끝내주네. 끝내줘. 그 우리 엄마 무릎이 아픈데 우리 엄마 보내면은 당신 무릎 좀 잘 치료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은 이건 뭐 조서 받으면서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시나리오 대본 쓸 줄도 모르고 쓰는 것도 싫고 뭐 수기를 쓰라고 뭐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 쓰고 이런 거 아이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 와서 쉬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말로 앞뒤 순서 안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결국은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은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이런 처벌을 받으면은 이게 올라와요. 기록부에. 그래가지고 2년 뭐 영주권 정지 뭐 그게 또 심해지면 또 뭐 처벌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는 뭐 여기서 몇 년 동안 영주권 갱신도 안 돼요. 꽤 애로사항 많죠. 왜 그리고 자기 인생에다 그런 빨간 줄 긋는 치명적인 그걸 뭐 때문에 한의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의사도 의사가 아니다. 그런데 침을 넣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다 무조건 의사라고 불러요. 닥터. 스페인 말로 하면 독tor 이렇게 불러요.
침을 놓으면 아무리 돌팔이라도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인 이상 독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침구사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면 다 독도. 음식점에 제가 이제 의사들을 데리고 맨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때가 많은데,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의사들 잘 이제 알잖아요. 자꾸 가니까. 그러면 의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저한테는 Buenos días, doctor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의사라는 칭호를 꼭 붙여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존중하고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침구사는 외국에 나와서 침을 놓는 사람은 무조건 닥터가 된다. 왜 닥터가 되느냐? 무조건 그렇게 부르니까요.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갔는데도 무조건 닥터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한의사들은 와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한테 닥터라는 말은 안 하죠. 양의사들이 뭐 여기 와서 불법 의료할 일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양의사들도 아마 조서 받으러 언젠가 한번 불려가면은 글쎄요, 닥터라고 부를지 아닐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있어 본 일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한 번은 대사관의 대사님이 식사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제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 박사, 저들은 이제 대사님은 박사라고 불러요. 조 박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공관장 회의가 있대요. 해마다 그 연초에 각 나라 대사들이 쫙 한국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답니다. 그게 공관장 회의래요. 그걸 하면서 나온 얘기가,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이민을 갔을 때 할 수 있는 직업, 제일 좋은 그 직업이 뭐냐,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해서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자 해가지고 공관장에서 직업이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가 했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작년도 그 전해에 이어서 2년째 침구사가 제일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공관장 회의에서 그 결론을 보사부로 보냈대요. 이렇게 해서 공관장 회의에서 침구사가 외국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보사부에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민 갈 사람들한테는 침구사 교육을 하고 그걸 배워서 외국에 나가서 잘 이민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오. 그렇게 이제 보사부에다가 회의 결과를 보낸 거예요. 보냈다고 그래요. 보내니까 이제 보사부에서 공관장 회의 앞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침 놓는 거는, 침구사는 지금 뭐 약하고 사람도 없고 법으로 시행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침구사들이 한국에는 없고, 그런데 외국에서 만약에 침구사가 필요하다면은 한의사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대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침구사 제도가 시행된다거나 뭐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공관장 회의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의 보사부가 얘기한 한의사를 외국에 내보내면은 침을 놓을 수 있다, 그거를 보사부가 뭐 속된 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사부 있는 사람들 말이지, 당신들 말이야. 외국에 나와서 그거 봤어? 한의사가 침을 놓을 수 있다 봤어? 그 사람이 한의사야? 아니면 여기 와서 일하는 침구사야? 여기서 침구사는 침구사지 한의사가 아니야. 당신네들 말이야, 한국에서 보사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심이나 사 먹고 뭐하러? 외국에 나와서
의료제도 속에서 살아봤어? 연구를 해봤어. 물어를 봤어. 한국에서 한의사가 침 놓는다? 그것도 얘기가 이제 언젠가 한번 또 할 시간이 있겠는데, 한국의 한의사 외국에 와서 침 못 놔? 응?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공관장에다 해가지고, 그게 벌써 언제냐 하면은, 80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80년도 얘기. 그 여태까지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아는 그런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안에 깨고락지다. 우물 안에 깨고락지가 우물 안에서만 꼭꼭대고 헤엄치고 왔다 갔다 지 혼자 한다 그래가지고 지가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응? 뭔가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한국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도 외국에 나오면 의사가 아니고 양의사, 한의사도 외국에 나오면 한의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그럼 의료업을 해먹을 게 없겠네. 한국의 의사가 양의사가 외국에 나와서 외국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그 한국 의사가 침을 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라고 해서 이제 교환 의사 정도 해가지고 여기 병원에 와서 종합병원에 와서 교환 근무를 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뭐 그분이 뭐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오시니까 그 병원의 의사들이 다 그 한국 의사 박사님한테 침을 놔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 침 몰라요. 아, 내가 무슨 뭐 돌팔이냐? 나는 의사다. 나 침 같은 거 모른다. 그런 거 돌팔이가 하는 거야. 의사들이 돼가지고 무슨 침을 놔달라 그래, 창피하게. 그러니까 스페인 의사들이, 아, 너는 말이 한국 의사 아니야. 한국 의사니까 뭐 침 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 몰랐지, 뭐 핏대려냐? 그거 관두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한국 의사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침을 놔주는 의사로 생각을 해요. 침 놔주기를 바라고. 근데 의사들은 그거 뭐, 아이고, 뭐, 한의사나 뭐 돌팔이들의 얘기지. 아, 이렇게 무게 딱 잡으니까 지 뭡니까? 지 뭐 딸들 여기 와서 있는데, 예? 의사 봉급 받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환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예. 여기서 뭐 동양 의사가 와서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뭐 가운 입고 돌아다녀 봐야 뭐, 예? 환자들이 그 쳐다나 봅니까, 어디? 예. 안 봐요. 그러니까 뭐 비참하죠. 자기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의사가 한국에서 침수를 배우라 그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침수를 못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약사들이 뭐 약대 다닐 때 공부할 때 한약, 자연 약물을 배웠다면서요. 생약. 그래가지고 뭡니까? 약사들이 약국에다가 한약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웠다 그래가지고. 침도 한의사들이 침을 놓는 것도 한의과 대학 다니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친구사법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한의사들은 요렇게 배워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친구사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시험 봐서 요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교육제도, 의료 교육제도라는 게 여기서 볼 때는 또 완전히 이게 문댕이 제도입니다, 이거. 네. 그래요. 그러면 한의사들이 침노라는 법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의사들도 학교에서 배워라 이거예요. 아니면 정원에서, 학교 교정에서 배우든지, 커피숍에서 배우든지 해가지고 외국에 나오면은 외과 의사다. 여기 외과 의사 힘들기만 하지. 뭐, 여기 외과 의사 관절 나쁜 사람 되게 많아요. 힘들기만 하지. 뭐 생활이 뭐 어렵죠. 그러면은 나 외과 의사 아니라 그러고 침구사다.
이래갖고 딱 와서 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세계 최고에 가는 전문 직업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에 뭐 스포츠 마사지, 그거 뭐 노가다 아닙니까? 그거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 그런 거. 또 얘기 들어보면 기공 마사지, 그거 뭐 상노가다 아니에요? 그거 그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상들이 저희들한테 물려준 침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침, 가느다란 침, 그거 뭐 무겁지도 않잖아요. 다 이렇게 놔두면은 환자가 자기 그 귀를 돌려가지고 스스로 낫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조상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한반도에다가 딸 자식들 계속 낳고 뭐 수천만에 이르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잘 사네 못 사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가 남한에서 특히 볼 때 북한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남한을 그냥 조금 놓고 봤을 때 남한에 무슨 뭐 자재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 석유가 있어요. 무슨 뭐 금이 나옵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관광 자원이 뭐 있습니까? 관광 자원이 뭐 맨 주색 잡기 자원이지. 뭐 관광 자원이라는 게 뭐 어디 옛날 뭐 수천 년 된 성이 있어요. 뭐 뭐가 있습니까? 자연 경관 뭐가 있어요? 외국 나와 봐요. 한국에서는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관광가라는 게 그 뭐예요? 맨날 그 관광객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주색 잡기나 하는 게 그거지. 사실 얘기해서 무슨 뭐 관광지에 가서 뭐 진짜 세계 역사에 나오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직업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 나라의 보물이 하나 있다.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길이길이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침술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침을 하는 이상 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건데요. 답답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젊음이 이제 많이 지나갔고, 이제 후배들이 일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한국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나 83년도 떠날 때나 지금이나 들리는 말을 보면은 뭐 별 의료업계에서 별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 의사도 계속 외국에 나오면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도 외국에 나오면 의사가 아닌데, 한국에서 뭐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의료업계에서 진출을 하겠습니까? 진출을 꼭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한국의 의료시장이나 한의업계 시장이 뭐 답답하다 이랬을 때는 뭐 한국만 뭐 사람 사는 데입니까? 한국에 있는 환자만 뭐 환자예요? 그러니까 역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